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어떠한 이슈, 어떠한 뉴스의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키워 나가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수가 힘을 내고 있고요. 오전 대비 힘내고 있는 종목군도 많습니다. 자, 뉴스 지금부터 어떠한 쪽 바라보면서 기회 잡아볼지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민수패치의 취재 내용이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에 주목해 볼까요? 네,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뭐 엄청 많이 오른 느낌이네요. 그렇죠. 아침 대비해서. 약간 줬다 뺏는 게 아니라 뭔가 안 줄 것 같았다가 이렇게 딱 손 내미는 느낌이랄까. 네, 조삼모사.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번 좀 챙겨봐야 될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이제 시즌이 도래하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챙겨봐야 될 섹터는 화장품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한번 내용들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주로 이제 변모한 이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그러면은 지금 어떠한 포인트로 관심이 필요한지 어떤 모멘텀에 주목하고 계신지 이야기 좀 풀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왜 화장품이냐라고 봤었을 때 지금 화장품주 관련된 쪽에서 동향들은 일단 상반기까지 실적 좋았습니다. 그럼 이 모멘텀이 하반기까지 연결될 수 있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변화들의 흐름들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좀 처졌던 종목들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특히 20일까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꽤 괜찮습니다. 상반기에는 워낙 괜찮은 모습들에서 하반기로 넘어갔을 때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여전히 20일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5억 3천만 달러 정도를 보면서 작년 동기 대비 34% 늘었고요. 또 지난 분기 대비해서 50%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어떤 확장세는 이어가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모멘텀이 가세화된다면은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모습들 쪽에서 이쪽은 저희가 추석 때는 긴장하는데 시장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데 이쪽은 오히려 성수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중추절 연휴와 함께 긴 연휴가 오히려 국내 시장에 관광객들 들어와서 성과를 보여준다. 그러면 뭔가 플러스 알파가 더 되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0이었고 기대감이 낮았던 쪽에서 계속 기대를 가져가고 있는 모멘텀이 생긴 건데 앞서 9월 달에 수출 동향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조금 뜯어보도록 하죠. 국가별로 봤을 때는 어떻게 지금 동향이 잡히고 있을까요? 네, 일단 한국의 화장품 수출은 2021년도에 생각보다 좀 그렇게 2021년도까지 나왔던 동향을 보면 중국이 좀 위축됐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이 한 작년 한 26% 정도 줄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출에 대한 좀 자신감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잘 살펴보게 되면 중국을 빼고도 더 잘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했었죠. 그런 쪽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K컬처, 즉 컨텐츠나 아이돌이나 이런 쪽의 성과를 보이다 보니까 가장 또 인기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존에서 BTS와 라네즈가 협업해서 이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아니요, 사실은 BTS나 이렇게 화장품에 관심이 많이 없어서 반성합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저는 조사하다 알았습니다. 물론 라네즈 뭐 발라볼 수도 없고요. 근데 이게 아모레퍼시픽 쪽이죠. 근데 의외로 또 아마존에서 완판 시켰던 이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역시 결합되면 인기가 있구나. 그리고 또 하도 이제 한국 드라마가 많이 또 보여지다 보니까 한국인들 립스틱 바르면 저렇게 다 한국인처럼 이뻐지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이렇게 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 립스틱이 역대 최대로 또 수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걸 봤었을 때 또 일본 전체 화장품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국산이 1위를 찍었습니다. 그동안은 프랑스 쪽에 다 그 유명한 브랜드들 그런 쪽이었는데 전체 화장품 쪽에서 한국산이 23% 차지할 정도로 좀 좋은 모습 가져가기 시작하고 게다가 동남아 쪽에서도 양호한 수출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베트남에 한 22%가 늘어나는 수출 23% 정도 되고요. 필리핀은 44%.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 쪽에서도 열렬한 K뷰티에 대한 성과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것은 중추절 앞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플러스 알파로 그 외 국가들에서도 선전하고 있다라는 걸로 지금 데이터가 잡히고 있네요. 그러면 업체별로 좀 나눠서 이어서 대표님 좀 볼까 합니다. 앞서 사실 색조, 작은 쪽, 뭐 비브랜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앞서 네. 말씀해 주신 거 듣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도 선전을 좀 하고 있네요. 그러면 좀 큰 종목부터 좀 주목할 만한 종목들 실적 전망 좀 정리 좀 받아볼게요. 네, 몇몇 중요한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네.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일단 별로 못했습니다. 솔직히 네. 상반기 때 못했고 2분기는 실적 충격까지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부터는 제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쪽에서 영업이익 한 480억 예전에 보여줬던 수치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인데 아직 중국에서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겠느냐 이런 쪽이 아직은 또 의문으로 남아있겠고요. 이걸 보여줘야 주가에 대한 반전도 나오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 OEM, ODM 업체 강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분기 때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런 쪽에서 3분기에는 약간 좀 줄을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 기조는 역시나 영업이익 350억대 그러면서 레벨업된 수준은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냐라는 쪽에서 주가는 분기별로도 확장이 되면 모르겠는데 아마 약간 위축될 것이다라고 보다 보니까 이런 쪽인데 근데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것도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시작한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반응을 하겠죠. 네. 그런 어떤 변화들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는 용기 쪽입니다. 이쪽에 연우인데 연우 같은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한 30억대가 나오면서 예상보다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지금 작년에 하반기 때 나왔던 실적 부진을 좀 변화가 들어가면서 회복하는 걸로 보여주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일단 관심은 높아지는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포인트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 원래는 장 마감 이후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좀 이어 질문을 가볼까 합니다. 그럼 화장품주에 대한 전략 포인트를 먼저 듣고 가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흐름 나오고 이렇게 포인트 나온다면 핵심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변화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섹터다. 한쪽에 가장 또 중요한 한 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섹터도 중요한데 섹터 내의 종목들이 얼마큼 더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보여드렸던 저희가 한 달 전쯤에 또 화장품 얘기를 잠깐 드렸었죠. 맞아요. 네, 그때 드렸던 얘기가 브랜드가 중요하다. 중소형 쪽의 브랜드로 성과를 내는 업체들이 가장 또 하반기에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에 따른 변화 계속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3분기 실적의 동향들은 지금까지는 뭐 성장주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찍혀야 된다. 네.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찍히는 관점에 중요한 게 어디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어떤 그런 종목도 그렇고 섹터도 그렇고 그런 걸 봤을 때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여러 가지 모멘텀과 함께 갖추고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 종목도 잘 챙기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그리고 트렌드 반영되는 쪽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마감 이후에 이런 화장품주 콕 집어서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확장시켜보죠. 먼저 오늘 장부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오전 대비로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2,500선 오전에 이탈되기도 했는데요. 2,486선까지 내렸죠. 그래도 2,500 지킵니다. 코스닥도 고점 대비로는 살짝 눌리게 됐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장 그리고 환율 그리고 수급적인 동향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20일 금요일장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장 선전했습니다. 최근의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오전장이 강해하다가 그러다 오후장에 꺾이는 패턴이 여러 번 나왔는데 오늘은 좀 반대였습니다. 그래도 12시 넘어가면서 조금 더 힘을 모아가려는 모습 보였고요. 2,500선 이탈에 따른 경계감이 컸는데 오늘 그래도 사수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래도 중화권 증시의 플러스 시세 확장되고 있다는 점 참고 그리고 미국 선물도 플러스 시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FOMC 이후에 그 이후 충격파 고금리 이어진다 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충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컸던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지선을 확보한 채 하락권이긴 하지만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지켜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 코스닥의 마침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27% 밀리면서 2,508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고점에 조금 더 가깝게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847선까지 저점이 낮아지기도 했는데요. 저점 대비 그래도 10포인트 정도 올라온 구간에서 마무리, 하락폭은 0.39%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짝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팔자세가 계속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오늘도 팔자였는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금융투자 중심으로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금융투자보다도 연기금 쪽에서의 매물 부담이 상당했다라는 점 특징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 외국인 역시 매도로 마무리가 됐다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오늘 막판에 더 많이 돌려놓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 우위가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 6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 코스닥 기관 쪽에서 나오고요. 여기서는 금융투자 쪽에서 집중 매수세가 나왔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시죠. 오늘 1441원선의 스타트 라인을 끊으면서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가중된 시장이었는데요. 그러나 장중 대다수의 시간은 1340원대에 대한 저항 느끼면서 그 밑에서 움직임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 확인해 보시면은요, 2원 90전 하락하면서 1336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후에 동향도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일본은행이 현행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 됐을 것 같습니다. 3시 반부터 시작되는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인데요.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를 내놓을지, 그리고 여기에 환율까지 오늘은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침표는 이렇게 나왔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장 대비로 했을 때 반도체, 2차전지 전반적으로 많이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도 2% 가깝게 빠지다가 0.69% 플러스, LG 에너지 솔루션도 돌려놓으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 특징이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BM이 오늘 빨강불 키면서 결국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로봇주의 오후장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오늘 일반 청약 마지막 날 4시 마감입니다. 곧 마무리가 될 텐데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기대가 많으면서 돈이 몰렸다라는 측면에 반응한 뉴스였을까요? 특히 오후장에 강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많이 컸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좀 빠르게 밀려나가는 오늘 롤러코스터 패턴이었고요. 결론적으로는 1.59% 정도의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도 안도하시는 분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오후장에 힘내는 분위기가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 오늘장 지수와 수급과 종목들의 이런 변화 챙겨보면 좋을까요? 힘내는 분위기인데 왜 두려우세요? 오늘 이러다가 네. 다음 주에 점점점 이런. 예, 네. 그건 다음 주 가봐야죠. 뭐 그것까지 맞아요. 신경 쓰면 뭐 지진도 생각해야 되고 기후 변화도 생각해야 되고. 당장 지금 나온 예. 좋은 것만 보자. 그렇습니다. 뭐 네. 일단 오늘만 돌렸으면 일단 됐습니다. 네.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보다 보면은 한 6, 7개월 올해 들어서 작년에 하도 많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편하게 주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변수들 많이 좀 돌보고 그냥 편하게 주식하던 게 지금은 이제 보다 보니까 좀 챙길 게 많아졌네요. 맞아요. 네, 거기다 이제 지금 뭐 금리도 보고 솔직히 잘 안 봤거든요, 이런 거. 네, 그리고 또 달러가 강한지 약한지 이런 것도 보고 유가도 보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반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봐야죠. 그런 거에 따라서 민감하게 또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단 챙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거. 또 항상 연말쯤 오면은 대한민국 증시가 이랬습니다. 거기다가 그랬었나요? 예, 심리가 위축되는데 거기다 이거 봐야 되고 저거 봐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챙길 게 너무 많은 시장. 정확하게는 지금 최근에 저점이 작년 10월 달에 찍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비슷한 패턴을 예상하면서 전략을 하루하루를 흐름을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런 도량들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맘쯤이면 됐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좀 나와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안정을 받든가 금리 안정받는 거 보고 외국인들이 더 이상 선물 매도 그렇게 과격하게 안 한다든가 라고 하는 몇 가지 시그널 보면서 돼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불편하시다고 하더라도 종목들 낙폭이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건 이제 공략은 또 누려볼 수 있는 시점까지는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당장은 안정돼서 이제부터 시작 이런 모습들을 안 보여줄 겁니다. 계속 변동이 좀 크게 움직이겠죠. 이런 거 보시면서 아마 지금 시장을 좀 이기는 전략 짜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형주 쪽과 중소형주 쪽 뭐 모두 다 그렇게 뭐 크게 어떤 뭐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것도 없이 약간 비슷한 모습들로 보여줬는데 그래도 오늘 그나마 난 거는 코스피는
상승 종목 여전히 그러네요. 예, 아직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맞아요. 상황들 쪽에서 네. 벗어남이 좀 크진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어떤 의외로 또 조선 해운주 최근에 좀 강했던 섹터들은 또 약하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또 유가에 대한 반응과 함께 움직였던 뭐 윤활유나 비철금속 이런 쪽들이 좀 강했는데 더 중요한 건 그래도 반도체 쪽은 오늘 같은 경우 좀 하방 경직성을 많이 보여줬다 이런 쪽들도 눈길이 가면서 종목들이 좀 약간 또 다변화돼서 움직인다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또 비슷한 답변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대표님 종목인 거죠? 네, 그냥 종목 찾아서 잘하자. 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화장품 내 종목들 그냥 하나씩 다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최근에 좀 밀렸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CNC 인터내셔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색조 쪽에 주력하고 있는 ODM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보니까 립스틱하고 립 틴트의 차이가 뭡니까? 립 틴트는 네. 약간 착색이 되어서 무언가를 먹었을 때 잘 묻어나지 않고 약간 내 입술 색깔처럼 해주는 조금 더 발색이 강하고 네. 립스틱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시는 루즈라고 생각하시면 네. 예. 그러면 아이라이너랑 아이브로우는 차이가 뭐예요? 아이브로우는 눈썹에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여기에다가 그렇군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됐으면 네, 다행입니다. 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 그거 잘하는 쪽이 이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100% ODM 방식으로 네. 생산하는 회사이긴 한데, 그러니까 전 과정 토탈 서비스로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도 강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게 인디 브랜드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인디 브랜드 쪽에서 뭐 어떤 셀럽이라고 그러죠. 네, 유명한 가수나 아니면 또 배우, 영화 배우를 또 이들이 만든 브랜드가 또 인기 있다 보니까 보니까 뭐 리안나 같은 경우는 팬티 뷰티 이런 거 있들 있죠. 예, 그런 게 성장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브랜드 있으면 우리가 다 개발해 줄 테니까 갖다 브랜드만 붙이세요. 우리한테 다 맡기세요. 라고 하는 쪽이 성과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도 강한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올해 영업이익 한 100% 늘어나서 350억대, 내년은 440억대 여전히 성장하고 있죠. 이런 쪽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시총 보통 6천억 정도 되는데 화장품 쪽에서 비교해 보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추가적인 눌림목 마무리되면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전략 어디까지 목표로 손절 라인까지 잡아주신다면요? 일단 지난 고점 때 보고는 한 77,000원대 정도까지 목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2,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놀림목 좀 마무리되면 아니면 지금부터 서서히 모아가기 어느 쪽으로? 눌림목 마무리되면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매수 타이밍까지 잡아드릴게요. 저희 AS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종목 아닙니다. 바로 지난주에 저희 철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TCC 스틸 받아봤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11% 넘는 수익률 달성하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대표님 계속 철강에 대한 기대감은 높거든요. 네. 선전도 하고 있고요. 계속 그 뷰 가지고 끌고 가도 될지 수정된 부분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이 감산한다. 네. 중국 감산은 약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다 보니까 아하. 그런 경향도 좀 있어서 곧 끝나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 가격이 움직이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여전히 관심권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TCC 스틸은 약간 2차전지 쪽과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 보시게 되면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49,500원대 이탈 안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목표가까지 살짝은 여유가 있는데 그렇다면 비중을 조금 더 실어도 괜찮은 철강이라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일단 49,500원 이탈을 하지 네. 않는다면 네. 49,500원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종목도 발굴해 봤고요. 저희 AS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화장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 함께 해주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는 함께 인사드리면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변동성 너무 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희 더 많이 준비해서 다음 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